네, 오프닝벨 2부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뭐 국내 주식 운용 방안을 비틀었다, 뭐 국민연금 뭐 행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코스피가 이제 좀 다시 돌파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국민연금에서 이제 매도할 물량이 한 20조 정도에서 네. 8조가 줄었으니까 한 10조에서 한 11조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 면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죠.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 규모를 줄였다는 거에서 일단은 뭐 상승 측면보다는 더 하락을 좀 방어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팔았던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5조거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뭐 미매 사실은 뭐 천억대 미만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어느 종목들이 과연 혜택을 받을 것인가 해서 지금 뭐 종목들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땐 다른 종목들은 뭐 천억대 미만이니까 크게 뭐 수혜를 볼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천억대지만 하이닉스 네. 이런 두 종목이 좀 그래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그런 게 또 희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네.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시행이 됐을 때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공매도를 앞두고 이제 또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3% 상승하며 3,142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강보합권에서 993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외국인은 1,157억 원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폭을 조금 늘렸습니다. 1,300억 원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 사이에 매수폭을 좀 늘려서 2,482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 이쪽은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세를 늘렸습니다.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185억 원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86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4% 강보합에서 83,8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 강세 흐름 속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1.97% 아까보다는 탄력을 조금 잃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0.44%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0.6%, 셀트리온도 함께 0.6%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아차 0.59%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49%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전자 오늘 0.6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13%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며 2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0.26% 지금 파란불 내고 있고요. 현재 SK텔레콤 1.27%, KB금융이 1.52%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SK 계속해서 1.8% 탄력 받아가면서 29만 8,500원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 0.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CGN이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85% 빨간불 켜내면서 55,1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 계속해서 8%대 탄력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HLB는 1.12%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2%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1.53%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CJENM 0.21% 소폭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1.9%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원익 IPS는 0.9%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LNF는 5%에 가까운 탄력 가져가면서 93,800원 흐르고 있고요. 제넥신도 오늘 2%대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1.49% 시세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와 LG의 배터리 분쟁이 끝나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전제 소비 쪽도 소재 쪽도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LNF 현재 5%, 에코프로비엠 8%, SKC 7%대, 코스모신소재 1.22%, 포스코케미칼도 0.9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뒤쪽은 조금 더 파란불이 보이긴 하는데요. DIC가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세방전지도 0.65%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뭐 이슈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었죠. 그렇죠. 일단은 뭐 합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1조하고 3조에서 1조 이하를 만약에 SK가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은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네. 3조 이상이면은 LG화학이 유리한 거 있는데 딱 중간선에서 절묘하게 절충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조를 하더라도 이제 SK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에서 일단은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계속 포션을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LG화학으로서는 3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2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일단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제 저희 방송하기 전에 앵커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SK랑 LG화학이 어느 게 더 오를 건가? 저는 이제 당연히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그때 8시 한 20분 정도 돼서 네.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도 결국에는 SK 그룹이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배구조 개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맞물려 가지고 결국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하니까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뭐 SKC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를 해가지고 SK 그룹이 일단은 그룹 차원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일단은 상승세를 일단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아마케인데, 아마케도 오늘 사실은 SK 이노베이션 아니면 주가가 많이 뜰 그런 찬스였는데 갑자기 SK 이노베이션에 묻히면서 네. 일단은 이제 우리 뭐 양극재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지금 붙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아마케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을 하는데 1차가 이제 오늘부터 4월 15일, 네. 그다음에 2차는 5월 17일부터 20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참가하는 종목들이 뭐 매도 팩토라든가 뭐 지노맨 컴퍼니, 한미약품, 뭐 파맵신, 뭐 앱클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마케는 기초 연구, 뭐 동물 실험이라든가 초기 임상 결과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 임상 결과가 이제 6월 달에 암 종양학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임상에 있어서는 전임상, 1상, 2상, 3상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로 보세요? 1상, 2상, 3상 중에 가장 글쎄요, 일단 어려운 게. 1상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가요? 3상인가요, 혹시?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2상이에요. 2상이에요? 이런, 네, 3분의 1인데. 1상은 이제 안정성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63%가 성공을 하고, 아. 그다음에 2상에서는 효능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이 탈락해요. 성공률이 30%. 가장 어려운 부분이 2상이에요. 2상이군요. 근데 이제 3상은 뭐냐면 이제 효능하고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만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뭐 임상에 대해서는 뭐 전임상서부터 뭐 한 4단계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품목화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뉴스에 나올 때 이상만 통과됐다면 그래도 주가는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찍으실 때 잘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1상 혹은 3상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2상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보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 분이시죠.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오프닝벨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전문가님이 뽑으신 특별한 시각의 또 코너죠. 최동기의 이슈킹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요? 일단 이제 월요일 날은 지난주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하는데,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많이 등극을 하죠. 그래도 일단은 네. 뭐 우리가 그래도 뭐 상승이 높은 거는 일단 기분이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작업을 제가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섹터는 이제 뭐냐면 급등을 안 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섹터가 오르다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네. 보시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그리고 또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일단 발표를 하도록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5일 날 이제 일주일 전이죠. 4월 5일이 옛날에는 이제 식목일이어가지고 그때는 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휴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안 어쨌든 그래도 간에 이수민 캐스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식목일날 우리 쉬지 않았었나요? 라고 글쎄 얘기를 언제부터 하길래. 이제 안 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식목일 날 이제 4월 5일 날은 이제 대선 관련주인데 이날은 이제 정세균 관련주가 좀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이제 신화실업하고 이제 수산중공업, K탑 리츠가 이제 정세균 관련주인데 아마 이번에 지금 여권에서도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일단 1위를 달리고 있고 근데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인데 아마 정세균 총리도 아마 다코스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또 뭐 유시민 씨도 또 언급되면서 네. 이제 관련주도 뭐 보혜양초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4월 5일 날은 정세균, 윤석열 관련주들이 일단은 정치인 섹터에서는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미디어 관련주에서 이제 손오공이라든가 코퍼스코리, IHQ 이런 종목들이 올라서 이제 손오공은 보통 이제 왕구래 가지고 5월 어린이날 네. 그때 오르는데 일단은 지금 4월 중순부터 일단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파급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크게 늘거나 뭐 이런 어떤 성장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한류랄까 이쪽에서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분노를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어떤 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크게 아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화실업은 이제 정세균 부총리 관련 총리인가요? 갑자기 내가 잘못했는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사회이사가 전주 신흥고 그래서 뭐 정세균 관련인데 정세균 씨는 또 이제 그 기업체 출신이죠. 네. 쌍용그룹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업인들한테도 이렇게 뭐 악한 뭐 나쁜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손오공은 이제 그 월트 디즈니 전 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가 일단 국내에 진출 가셔야 되면 일단 손오공이 일단 1차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해서 네.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시총은 이제 900억인데 아마 요새 오르면 아마 1,000억 정도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손오공은 뭐 아시겠지만 왕구라든가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일화학은 일단은 뭐 오세훈 관련주죠 아니면 뭐 윤석열 관련 추정이 되는데 아이언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화학주인데 일단은 뭐 임원이 뭐 일단은 같은 동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일화학도 상한가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테크놀로지는 뭐 자동차 부품주에서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를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현우산업은 이제 LG전자가 일단 MC 사업부 철수를 했죠. 대신에 이제 전장 사업을 강화를 할 거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PCB 사업을 하는 회사고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향의 어떤 PCB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현우산업이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I테크는 일단은 전환 사채를 이제 발행해서 진행 중인데 아마 개별 등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사업을 하고 시총은 얼마 안 돼요. 300억대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산중공업을 일단은 건설 기계 종목에서 이제 이 종목으로도 뭐 시총이 3천억이 넘는 일단 뭐 큰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세균 부총리에서 아마 임원이 앞에 정씨도 뭐 모르겠습니다. 앞에 정씨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정세균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계속 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이 회사가 워낙 뭐 여러 가지 일단 사업을 벌였는데 겨우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심층 분석을 해봤지만 그래도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분명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는데 일단 이날도 이제 21%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창투자 관련주죠. 그래서 아마 모회사 SBI 홀딩스가 투자한 이스라엘의 암호화폐 플랫폼 이게 이제 이토르인데 네. 이 종목이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18%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퍼스코어는 역시 일단은 OTT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유통하는 사업인데 역시 이 디즈니 플러스의 우리나라 진출로 인해서 일단은 부각이 됐던 종목에서 코퍼스 코리아 네. 17% 정도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신화실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인하 상한가를 키는 건데 이 회사는 이제 표면 처리, 어떤 그 철강의 어떤 제조, 임가공, 각종 철판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수출,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출의 80%가 이제 내수용인데 아마 수출은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장벽, 뭐 우리 보면 이제 비관세 장벽이야지 여러 가지 있고 관세 장벽도 있는데 아마 철강은 계속 이제 요때 되면은 아마 이제 반덤핑 관세 뭐 이래가지고 어떤 거 부과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약하게 이제 부가 어떤 비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이제 철강 업종들이 또 계속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신화실업도 일단은 철강주의 한 분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도 속도 간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중국에도 어떤 플랜트 수출을 2번이나 한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신화실업 보았고요. 이게 왜 안 나오죠?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이 네. 잠깐만 이게 네. 제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이게 네, 화면이 주요 제품 등의 현황 한번 차트 차트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네. 네, 지금 제 걸로 화면이 지금 나왔는데요. 네. 네, 우선 매출액과 함께 잠깐만요, 제가 이거 네, 확인을 해보시는 동안에 예. 제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상위 10종목 중에서 신화실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 주요 제품들의 현황으로 석도 강판의 제조, 각종 철판의 판매업, 이렇게 해서 기타 해서 사업 부문이 나눠져 있고 매출 유형으로는 제품과 원재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품목으로는 주석, 도금, 강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제품은 이제 석도강판 제조해가지고 매출 비율이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네. 뭐 미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 실적은 이제 내수가 일단은 110억, 네. 647억.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123여가지고 합계가 777억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되고요. 어. 그다음 이 회사는 이제 시총이 얼마 안 돼요. 네. 292억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억. 그래서 퍼는 지금 50.68 해가지고 일단은 철강업종 대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퍼는 좀 높은 편이다. 50%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계속 뭐 4월 1일부터 계속 올랐죠. 그래서 2만 3천 원 하던 주식이 이제 4만 2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 회사는 개인들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워낙 우리가 이제 그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은 네. 뭐 우리 기관들이 일단 살 수가 없어요. 네. 뭐 내부적으로 근데 1,000억 이하는 이제 시총 어떤 유동성 문제 때문에 네. 일단은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그 기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나중에 올리기는 쉽지만 팔 때 마음대로 팔 수 있어야 되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팔 때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접근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세력들이 이런 거 붙어서 상한가를 만들 땐 가볍게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차트도 보시면 뭐 거의 일주일 만에 거의 한 2만 5천에서 4만 2천 원이니까 한 60% 올랐죠. 네. 그러니까 상한가를 한 2번 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6일 날은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해 가지고 두나무. 그래서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를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하나투자증권, TS 인베스트먼트, 드림 시큐리티, 우리기술투자, 네오이즈 홀딩스 여러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업비트하고 이제 빗썸 두 개가 이제 쌍대 그렇죠. 이제 거래소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한다라 가지고 이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는 또 같이 이날도 뭐 이제 노루페인트, 뭐 원익큐브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지인 관련해 가지고 차지인은 이제 영어로 차지, 그러니까 네. 충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전기차 충전 플랫폼 해가지고 알티캐스트, 시티랩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우선주는 이제 요새 오늘도 우선주 계속 강풍이 불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세력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여기에 이제 편승하려는 분들은 일단은 손실을 각오하고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면 편안한데 네. 들어가자마자 이제 만약에 저기 손해를 보면은 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상한가 쳤을 때 네. 이때 사면 그래도 좀 확률이 높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힘들 것 같아요. 우선주가 같은 저주간에 첫 상한가를 쳤다라는 네. 그것도 한 종목이 아니고 서너 종목.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오르는 분위기가 분위기가 형성이 많기 되는군요.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산주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반상해 가지고 지금 방출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볼 때는 이날 보면 이제 사도 시프트, 신라교, CJ 시프트 해가지고 이런 해산물 관련주들이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테마들은 계속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 이제 자가 진단 지금 계속 코로나 환자 수는 늘고 있는데 네. 이제 백신 접종률이 지금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사실 좀 지금 봄 나들이 좀 다니고 싶고 진짜 영화들 보고 싶은데 지금 저도 뭐 답답한 마음이 지금 네.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가 진단 키트 해가지고 요새 뭐 시즌도 이제 주가가 안 오르니까 이제 뭐 무상증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뭐 휴마시스라든가 PCR, 액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가 대비 한 3분의 1 토막 됐는데 네. 사실 아마 투자자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바이오주들은 뭐 일단 시즌도 뭐 진단 키트면 바이오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또 오를 때는 또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3배까지 원금 뭐 30만 원대까지 힘들 게 같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좀 한 오를 때는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리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도 김정철 전문가가 전화 연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해라. 근데 네. 똑같은 의견을 주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관련주는 이제 글로벌 주택 시장 호조, 인프라 투자 확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새로 오세훈 시장이 됨으로써 이제 지금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업을 해서 지금 뭐 계속 부동산 쪽도 관심이 있으면서 이러한 어떤 인테리어 관련주들, 네. 건자재 관련주도 오르는데 어떤 노르페인트, 노르홀딩스, KCC, 사마페인트에서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을 실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션 의류주 지금 보면 이제 뭐 보복 소비라 하죠. 그래서 아마 그렇죠. 지금 이런 의복, 섬유, 패션 관련주들도 아마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화성인도, 태평양 물산, SJ그룹, 한세시럽, 더네츠홀딩스인데 저는 이제 FNF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하나투자증권은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이제 두나무 관련주도 있지만 지금 네. 이제 유한타증권이 이제 우리 금융그룹에서 인수한다는 얘기에서 지금 보면 뭐 증권주들도 이제 M&A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오너들이 뭐 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이제 주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작년도에 수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이때가 이제 몸집을 좀 어느 정도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매각의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일단 이런 중소형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가들이 올랐는데 뭐 하나투자증권은 뭐 그룹사기 때문에 뭐 M&A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쩐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증권주들, 중소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또 두나무 관련주에 가지고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휴마시스는 이제 진단기기 사업 해가지고 자가 진단 키트 해가지고 일단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15분 만에 딱 결정이 된다니까 아마 집에서도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휴마시스가 상한가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NA능률은 계속 나오는 거죠. 교육 관련주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데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심심하면 상한가를 치니까 네. 많이 빠질 때는 뭐 계속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뭐 창투사들 드나무 관련 주가 되고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는 이제 정보 보안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시총 2,800억대 보안 SW 사업 해가지고 이제 업비트나 보안 솔루션 공급하는데 어쨌든 간에 백신 여권 해가지고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일단은 부상이 되는데 지난주에 뭐 우리 그 전화 연결하신 분이 이거 추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주 드림 맞아요. 시큐리티 그렇죠? 네, 드림 시큐리티 얘기 들은 것 나왔었습니다.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IT세는 이제 정세형 관련주 이제 쌍용 정보통신이 종속회사인데 일단은 이제 시스템 통합 사업에 아직 시총은 1,200대인데 결국은 이제 재료 미노출이지만 일단 정세형 관련주에서 일단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모비릭스는 이제 시총이 2,300억대
이제 게임 개발 사업인데 이제 공모가가 14,000원이었거든요. 아마 재료가 민노출 달리는데 일단은 공모주 일단 모비릭스 한번 게임즈 한번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알트캐스트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차진 발행 코인 EVG 급등 소식해가지고 일단은 IPO 뭐 차진이 또 IPO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련지어 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시총은 뭐 700억대. 네. 일단은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한 회사가 이제 차진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다음 우리기술투자 역시 이제 창투자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노르페인트는 일단은 페인트주에서 전방 상업권 이제 글로벌 어떤 주택 시장 활성화하면서 일단 페인트 관련주에서 순환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휴마시스는 어떤 회사냐? 그래서 제가 그중에 휴마시스를 이제 보는데 제품의 경쟁 향상에 노력해가지고 회사는 일단은 2000년에 설립된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이 제이오 기업인수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하면 이제 보통 이런 M&A에서 이제 그런 펀드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스펙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건 또 그 고수들은 이제 스펙을 투자하는 시점 뭐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2,000원대 초반이나 2,000원 밑에서 사면은 이게 이제 한 번에 팍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뭐 2,000원대 중반에 이때 팔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중에 잘 봐야 돼요. 딱 있다가 한순간에 탁 튀었다가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어놔야 돼요. 그러네요. 이런 종목, 스펙은 이제 관련 종목들은 딱 샀다가 걸어놓으시면 돼요. 스펙은. 대신에 2,000원 넘은 종목은 안 사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력 제품으로 일단은 산부인과 심혈관 감염성 암질환에 사용되는 POC대 자동 면역 분석 장비 휴비큐엔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베트남에서도 일단은 휴마시스 비나를 설립을 해서 종속회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병관리청이 자가진단키트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 이제 보면은 시총으로도 2,622억 2보, 그다음에 매출액도 457억, 영업이익도 네. 뭐 254억 괜찮이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은 1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은 네. 캡처를 한 건데 코비드19 에이지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 이제 15분 안에 현장에서 바로 할인이 되는 이런 종목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내수형 허가 승인 알려가지고 계속 뭐 수출도 40여 개국, 어쨌든 간에 뭐 특이도도 99%, 그래서 아마 변이 바이러스도 검출 가능하다. 그래서 뭐 우리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휴마시스가 이런 어떤 기술을 인정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감염 초기에 감염 여부를 하는 것보다는 신속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일단은 항원 신속 진단 검사 기를 만든 회사인데 뭐 시험 과정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 판독은 이제 음성, 양성, 무효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1차 하는 경우에는 양성이고 1차 하지 않은 거는 음성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민감도가 99%, 93%, 특이도는 99%를 확인했다 가지고 임상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는데 일단 미국하고 알제리, 체코, 인도, 브라질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제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비드19 에이지 테스트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4월 6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역시 올리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투시는 이제 계속 파는 모습. 외국인들이 이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종목인데 역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사면은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팔면 좀 빠지는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은 이 종목에서는 수급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조금 뚜렷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차트는 이제 이 종목이 4월 6일 날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눌림목일 수도 있지만 사실 눌림목 믿고 있다가 또 계속 또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 눌림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결과론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르면 눌림목이고 빠지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차트는 이제 우리가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물론 예측도 하겠지만 항상 이제 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또 오르면 계속 성공을 하지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차트에서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10,000원대가 좀 제가 볼 때는 저항선이 아니겠는가. 이제 거기에 약간 요거를 이제
돌파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좀 늦게 사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9,000원대 사면 좋겠지만 일단은 10,000원이 돌파한 상태에서 확인한 다음에 사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4월 7일은 이제 증권주에서 이제 우리금융그룹의 유안타증권 인수설 가지고 뭐 아직 뭐 인수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확하게 공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래서 우리 이제 작은 증권사들 SK라든가 상상인 유안타, KTB, 코리아에셋, 유아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동반해서 증권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관련주는 업황 개선. 어쨌든 뭐 봄 되면 이제 나들이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제 전기 자전거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관련주가 이제 두 종목 보시면 돼요.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턴 스포츠. 네. 이 종목들이 이제 항상 봄 되면 오르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철강 관련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무역 확증을 개정 논의해가지고 일단은 덤핑 관세 비율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커터제도 철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르면서 KG 동부제철, 동국제강, 문배철강, 구국철강, 현대 비엔디 스틸. 그래서 아마 항상 큰 형님은 이제 뭐 우리 포스코라든가 이제 그렇죠. 현대제철이고, 네. 고 이제 아류, 이제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자하고 이제 음악 병실해 가지고 원래는 뭐 GH 신소재라든가 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올라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7일 날 보면 이제 DPC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DPC는 이제 이게 스틱 인베스트먼트인데 우버 동남아의 우버 그랩이 이제 스펙 합병으로 네. 뉴욕 증시에 상장 추진되는데 사실 스펙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이제 모방을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스펙은 결국에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는 이런 종목인데 일단 DPC가 이러한 어떤 그 전자 부품주로서 시총도 꽤 커요. 7,500대인데 이런 이제 자회사의 어떤 그 스틱 인베스트가 우버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OIM INT는 이제 가구 사업, 뭐 레이드 가구, 패션가의 선두주자인데 일단은 네. 그날 DB 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총은 뭐 800억대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크라운 제가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여 가지고 시총에 1,700도에서 오는데 이제 크라운 제가뿐만 아니라 이제 뭐 크라운 혜태홀딩스, 네. 뭐 우선주여 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가끔가다 오르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다음에 알턴 스포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전거 사업 회사고 네. 그다음에 TBS는 이제 방송 관련주인데 지상파 방송 사업 하면서 대구 기독교 뭐 CM 모임 해가지고 또 환경 관련주로 해서 일단 오른 것 같은데 아마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EDT는 이제 유도 무기 사업 이하전기 관련주에서 개별 등락했고요. 그다음에 SK증권은 뭐 증권주, 그다음에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아까 크라운 제가 마찬가지로 해서 네. 같이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종금은 이제 증권사 인수 합병 기대감 해가지고 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LET는 디스플레이즈인데 아마 K맥의 흡사 합병 결정해가지고 일단은 약 2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한 종목이 되는데 일단은 뭐 회사명도 HB 솔루션으로 일단 개정을 한다 이렇게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DPC라는 종목 어떤 회사냐? 이 회사는 이제 그 고압 변성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 97년에 유가증권에 일단은 상장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부문은 뭐 제조 부문과 투자 부문인데 제조 부문은 이제 전자레이즈용 고압 변성기. 그래서 뭐 중국 현지법인과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뭐 벤처 회사 가지고 이제 이런 아마 또 특이한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금융 쪽에 일단은 업무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종속회사 보면 뭐 제조 부문에 DPC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문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스틱 벤처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틱이 이제 투자 자문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오래 전에 거의 한 98년도부터 이제 그때 도영환 씨가 회장인데 그때부터 네. 좀 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했죠. 투자 자문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일단 어떤 굉장히 큰 금융기관이 되면서 창투 이쪽으로 해가지고 커서 아마 제가 볼 때는 DPC를 인수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떤 그 지분 구조를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생산 사업장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종목들 시총은 5,775에서 매출액이 1,741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307억. 근데 사실은 포가 좀 높죠? 그러네요. 코스피 정기점도 높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파른 날은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그 뒤로 사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를 했던 종목이니까 아마 네.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일단은 좀 올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PC. 뭐 차트도 보시면 이제 13,000원에서 보면 이제 저항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하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갑자기 그냥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버렸죠. 네. 레벨업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요때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전고점 저항선을 돌파할 때인데 잘못하면 앞에 보면은 2월 달에 보면 이게 또 잘못 여기서 밀리면 또 쌍봉의 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때가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신고가를 돌파할 때 내가 쫓아가느냐 아니면은 네. 이게 또 빠지면 어떡하 그러면 전략은 이제 우리 이제 선물에 있어서 전략이거든요. 보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 일단은 이제 추세해 가지고 매수 들어가거든요. 네. 대신에 중요한 건 이제 손절을 잡고 들어가요. 이제 선물 같은 경우. 뭐 주식도 뭐 거의 마찬가지니까 네네. 항상 보면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는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를 뚫고 가느냐 마느냐 할 때. 네.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률을 정해놓고 가져가면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월 8일은 이제 대선 관련 역시 이제 이재명 관련인데 CS라는 종목이 또 나왔어요. 네.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CS가 이제 9일 날도 그렇고 오늘도 굉장히 센 것 같아요. CS. KD 종목은 여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젠 이제 코로나 관련지어 가지고 진 매트릭스, 셀리드, 시젠, 현대바이오, ST팜, 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 GL팜텍인데 네. 지금 바이오주들이 이제 8일 날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올랐고 네. 9일 날은 또 일반 바이오주들 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마켓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는 바이오주도 일반 종목들이 오를 것 갈 같았는데 거다. 네. 갑자기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네. 지금 어떤 흐름이 미쳐버렸죠. 바뀐 것 같아서 네. 아마 바이오주도 뜰 것 같은데 하여튼 암마켓가 분명히 장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좀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네. 이제 건설 관련주는 이제 오세훈 정축제가 이제 벽산, 국보 디자인, 한신공업, KD 동아기업인데 네. 옛날에 이제 그 벽산이라는 회사가 벽산 개발도 있지만 이 옛날에 그 신행주대교 붕괴 사건 아세요? 아니요. 그 신행주대교가 지금은 네.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네. 그게 개통하기 전에 붕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가 이제 벽산이에요. 그랬군요. 벽산. 네. 어쨌든 이제 벽산은 건설 관련주고 시총이 2,600대 건자재 긴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 계속 뭐 이제 공급 확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은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 매트릭스는 이제 제약 바이오제 가지고 의약품 진단기기인데 영국 백신 개발 업체의 어떤 백스텍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데 이제 이 회사의 약 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진 매트릭스. 네. C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재명 관련주인데 통신 관련주거든요. 하여튼 CS가 최근에 부각되면서 이제 지난 주말 강하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신건설 역시 뭐 이재명 관련주. 네. 그다음에 셀리드도 이제 신약 개발 사업. 그래서 뭐 면역 치료 백신에 가지고 이제 임상 종약 아스코에서 발표한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셀리드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뭐 내용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바이오주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선 반영된 것 같은데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프리엠스는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일성건설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미디어도 뭐 계속 꾸준히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뭐 시총이 이제 거의 뭐 4천억 대가 넘었는데. 네. 오늘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콘텐츠 왕구 사업 아까 뭐 손오공도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아마 콘텐츠 관련주들도 보면 이제 찾아오면 또 많이 있어요. 못 오른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용감 합체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대형 미디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슈프리마 HQ는 이제 통신 장비주인데 시총은 1,300억대. 그래서 아마 좀 새롭게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이재명 관련주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정치인 관련주도 정리해 보니까 거의 뭐 200에서 300 종목 중에서 해보다 400 종목까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 지금 거의 한 2,300 종목 중에 거의 한 5분의 1은 네. 그렇죠? 5분의 1, 20% 정도 20%는 안 되나 어쨌든 간에 거의 10% 이상은 정치인 관련주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종목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에너토크는 이제 기계주인데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일단은 액추에이터 감속기 사업을 했었는데 일단은 탈원전 정책이 기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에너토크가 일단은 이날 24%의 어떤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벽산을 하겠습니다. 벽산은 이제 건축 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70인원이 상장됐고요. 이제 건축 자재에서 단열재, 천장재, 외장재의 어떤 건축 자재를 일단은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 도료, 주방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총은 2천억 대고요. 매출액이 4,400억, 영업이익은 96억인데 이제 전뭡니까 당기순이익은 적자해가지고 네. EPS는 마이너스인데 뭐 EPS가 마이너스니까 뭐 퍼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네. 이 종목 보시면은 계속 지금 상승했거든요. 2,400원대부터 보면 이제 하락한 날보다는 상승한 날이고 선업에 많은데 이 종목도 보면은 어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수급 베이스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대량 매도할 때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인이 아마 어떤 주도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트도 뭐 일단은 2,500원에서 2,700원대 움직이다가 박스권 하다가 이제 3,000원 정고점 돌파하면서 팍 4,700원까지 네. 왔죠. 네. 이런 장대 양봉을 봐야 된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장대 양봉 원래 이제 우리 차트에서 11선에서 나오거든요. 11선. 네. 뭐 제가 차트 얘기는 이제 안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4월 9일 날은 이제 탄소 배출 관련주에 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거래량이 이제 급증을 했는데 가격도 한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이날 네. 이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금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이게 부채로 잡혀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공시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부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기후 협약도 뭐 바이든 정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전세적으로 뭐 지금 뭐 빙하가 많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또 알프스 뭡니까 스위스에서는 빙하를 녹지 않게 해서 그걸 방수포로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도 그렇고 빙하가 네. 녹지 않다고 한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1년에 거의 1조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가죠. 그래도 뭐 관광을 위해서는 뭐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하여튼 또 맞습니다. 간에 기후 때문에 좀 날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맞습니다. 러시아는 네. 또 뭐 또 북극에 또 뭐 항로를 개설한다라 가지고 북극 빙하도 녹고 이러다가 네.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우리 이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뭐 네. 아직 먼 얘기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은 이제 그린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 후성 이런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모더나 관련주가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 도입이 되면서 이제 머지않아 허가가 난다 해서 모더나 관련주에서 엔투텍, ST팜, 손마젠, 녹십사 그다음에 네. 이쪽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토류 관련주에 가지고 이제 장시성 히토류 생산 일시 중단 소식해가지고 유니온 머티리얼스 이제 뭐 트플렉스인데 네. 히토류 관련주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안 좋다. 뭐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히토류가 오르게 돼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헌팅턴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덴마크와 그린란드 매각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혜주 어떤 쪽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덴마크 그린란드 매각세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저희 앞에 오프닝벨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린란드가 그러니까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매각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히토류 관련주와 엮여서 좀 관심 네네. 가져보면 좋을 이제 관련주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연구를 못 해봤네요. 연구를 해서 전달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네. 그린란드는 어차피 쓸려오면 땅인데 네. 뭐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또 뭐 비싸게 또 팔 수 있으면 또 팔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또 이제 총선 당선된 당이 또 이제 굉장히 또 반대를 했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차라리 매각하지 말고 네. 이제 그거를 같이 개발을. 개발하는 이런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향후에 또 좀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히토류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 보혜 양조가 이제 주정 관련 이 회사는 이제 유시민 관련주인데 네.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5년 전 같은데 갑자기 이제 보혜 양조가 그 유시민 씨를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혜 양조 갑자기 상한가를 쳤는데 이날도 상한가를 쳤는데 아마 그거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오르는 거. 그다음에 CS는 이제 통신 관련주고 통신 장비 사업인데 일단 이재명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센 것 같고 그다음에 KD는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 사업은 회사서 그다음에 시공테크는 이제 전시 문화 사업인데 일단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추정인데 아마 시공테크 그다음에 이제 네. 나우아이브는 이제 창투사 관련주여가지고 일단은 올랐고요. 웹제는 이제 전맹 기적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게임 개발 뭐 이런 쪽도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오롱은 이제 복합산업지인데 아마 임대사업하는데 아마 수주 관련해서 올랐는데 저도 이거 확실한 이유는 조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코오롱. 그다음에 한일철강은 이제 철강제 가지고 이제 중국의 철강제 수출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세를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한일철강이 일단은 18%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원액큐브도 일단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 이제 화학 업종인데 일단은 이날 올랐고 그다음에 미연홀딩스는 이제 잉크테크를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은 16% 올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CS 이 회사는 이제 중계기예요. 통신 장비 제조하는 회사인데 RF 중계기, 광중계기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음영 지역에서 미세한 기지국 신호를 중복하여 재방사하는 이동성리 중계기와 그다음에 휴대 인터넷 중계기,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방송국 시스템. 그러니까는 이제 미세한 신호를 이제 중복해서 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연결 회사가 이제 CS 재팬 등 두 개 회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중계기 사업 보조로 일단 손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영업 현황은 사실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자료가 없어요. 사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공시자료 보면은 네. 이제 이런 정보 재료를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업 계약은 뭐 무선 통신 분야해 가지고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미세한 기지국 신호를 중복해서 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99년에 CDMA형 그래가지고 이제 SKT에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SKT가 주거래소니까 해외는 이제 NTT 도코모, KD다 주로 이제 일본 쪽에 하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일단은 수출하는 회사고요. 이제 국내 네. 시장은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5G 관련인데 아직은 이제 5G가 이렇게 급격히 안 하고 있죠. 네. 여기 CS까지 오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여기서 이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슈와 함께 종목 체크 꼼꼼하게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